건강 괜찮으세요? 예, 뭐 아직 괜찮습니다.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뭐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힘을 쏟고 있습니다. 단식한 게 벌써 한 2년 전이긴 한데 2년 전 겨울이었죠. 나이가 이제 60이 넘으면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나중에 그 건강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우리 저 선배들이나 저 전문가들이 말씀들을 하시고 걱정을 그때도 많이 했어요. 후유증은 없어요? 후유증은 없는데 예. 나라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국민들의 걱정 커져가니까 네. 저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얼굴 색이나 이런 거는 좋아 보입니다. 저는 일단. 제 몸 관리 잘합니다. 그래야 군인이 자기 건강을 잘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갑자기 내가 부끄러워지네. 뭐 저도 그런 위기를 몇 번 거쳤어요. 예. 고 박사님은 저는 힘드셨을 때 정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예. 그래요. 예. 자, 이제 좀 선거 얘기를 좀 직접 좀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우선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하는 게 뭐 182개의 그 정체불명의 무슨 개표소 비슷한 게 설치됐다. 막 그러면서 이게 부정선거 준비다. 막 이런 걱정들을 하셨는데 그거 좀 실체 파악해 보셨어요? 스스로 얘기한 겁니다. 자백을 했습니다. 네. 무지하거나 대담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네. 국가의 모든 조직은 법적 근거를 갖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뭐 그 개인 공간도 아니고 네. 정부의 공간이라고 하면 작은 거 하나라도 다 법적인 근거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만약 그게 법에 있지 않는다고 하면 규정으로라도 또 주고받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공개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지난 선거에서도 임시 사무소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부정선거의 온상이었다 이런 지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을 버젓이 전국에 182개에 갖다 만들어놨습니다. 지난번 임시 사무소가 부정선거의 온상 공작소였다 하는 이런 지적이 많고 네. 또 그런 증거들도 여기저기서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182석 얼마나 대선이 급했으면 저런 불법을 함부로 했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 반드시 이거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시민들도 이제 다 알기 때문에 예. 시민들이 우리의 힘으로 막아보자. 지금 이런 말까지 나오는 지경입니다. 저거를 막아내려면 철거를 하면 됩니까? 사용하지 못하게 우선 해야 되겠죠. 예. 예. 그거 뭐 이렇게 물리적으로 철거하고 하는 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우리가 함부로 또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철거하면 또 뭐 재물손괴가 될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막아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하도록. 예, 예. 그 밖에도 이제 우리가 4.15 총선 때 여러 선거 소송이 진행이 되다가 5군데인가가 지금 사전투표함 재검표 하다가 중단된 상태죠. 그 이후에는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선거 소송은 네. 제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 2020년 4.15 직후에 소송을 이제 냈습니다. 네. 선거 무효 소송이죠. 예. 그럼 이걸 전부 6개월 이내에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예. 법으로 명령된 겁니다. 하여야 네. 한다. 그런데 180일 이내에 네. 우리가 제기한 것은 전부 139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139. 처음에는 몇 군데 취소하고 이래서 지금 126곳이 남아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전국 253개 투표구에 반 넘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예. 정말 엄청나게 많은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된 거죠. 바꿔 말하면 예. 지난번 총선이 아주 국민들에게 신뢰 못 받았다. 공정하지 못했다. 불법이 네. 많았다. 이런 반증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랬으면 처리라도 빨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법 어겨서 지금까지 끌고 있는데 네. 문제는 아까 고 박사님 말씀하신 5군데라는 게 네. 이제 겨우 재검표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소위 검증 작업을 출발했다는 것이죠. 네, 네. 사건을 끝내도 이미 늦었는데 그것도 이미 불법적인데 네.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근데 5군데 재검표하고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불법에 대해서 무감각한 친구들 같습니다. 그 재검표 과정에서 이건 정상적인 투표지가 아니다라고
판단되는 투표지가 대량 발견됐잖아요. 쏟아져 나왔죠.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도 아직 안 나와 있는 거죠. 이게 부정이다 아니다. 제가 볼 때는 예. 판단을 할 수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아하. 미루는 거죠. 재검표도 이 친구들이 이걸 계속 이제 어떻게 숨기려고 이래 저래 이제 꼼수를 부렸거든요. 네. 근데 재검표 할 때마다 여기서 지난번 터진 것이 막혔는데 다른 것이 터지고 네. 계속 이렇게 이제 불법 투표지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네. 이게 방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또 안 하는 거예요. 아예. 예. 대선 뭐 끝나고서 보자. 뭐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이거 사실 저는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법에는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예. 그런데 대법원이 마음대로 네. 그것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훈시 규정이다. 네. 아니 우리 고 박사님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게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규정입니까? 법에는 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 누구 마음대로 그걸 훈시 규정으로 해석을 합니까? 저는 이거는 불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판단은 지금 대법원에서 하는 거죠? 스스로 하고 있어요. 대법원에서. 스스로. 그러면 헌법재판소에 보내도 아마 같은 편들이기 때문에 예. 이 정권 하에서는 훈시 규정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할 거예요. 예. 그러나 국민 여러분들께서 국회를 통해서 어렵게 법을 통과시켰는데 그 법에는 처리하여야 한다. 이게 어떻게 처리할 수 있답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무도한 거고 예. 이 부분 사실은 이 불법적인 부분들을 저는 사실은 다 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예. 너무 명백하니까. 이제 선거법 관련해서는 이제 공소시효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예. 그게 6개월인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이제 그 6개월 전에 우리가 선거소송을 적어도 126곳에서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사건 처리는 늦어지더라도 이게 공소 유효 기간이 계속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기도 하고 이거는 정권이 바뀌고 시간이 좀 흘러서 되더라도 어쨌든 이 범죄가 입증이 되면 이제 처벌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네. 발견된 불법 선거운동의 여러 조작들 네. 이런 것들은 선거법 위반이 아닙니다. 선거법 위반을 넘어서 예. 문서죄가 되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문서죄는 시효가 없어요. 공문서. 시효가 없는 게 아니라 6개월 이내의 시효가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이거는 예. 뭐 5년, 7년씩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효 남아 있습니다. 범죄 예. 시효 남아 예, 있습니다. 공문서 위조나 변조 이런 조항에 저촉될 수 있다. 그렇죠. 다른 예. 범죄들이 예. 많이 적발됐기 때문에 그건 아직 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법원이 지금 이유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이유 없이 그냥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지그들 마음대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훈시 조항으로 이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걸 끌고 있잖아요. 예, 예. 이것도 범죄로 성립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범죄로 봅니다. 예. 저는 범죄로 보는데 마음대로 훈시 규정이라 하고 있어요. 예. 아니 국민들은 180일 이내 처리해라라고 의원들에게 명령 내린 거 아닙니까? 예. 그 의원들이 그것에 따라서 입법을 한 거고요. 네. 근데 누구 마음대로 그걸 국민들이 하여야 한다는 것을 지 마음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래요. 말이 예. 안 돼. 저는 그 불법적이라고 봅니다. 예. 결국 저는 이것을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네. 또는 형사 처벌은 안 된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들이 이것 예.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반드시 불법을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하신 것은 이제 4.15 총선과 관련된 이제 선거 소송. 이제 이것은 이제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러한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다. 이런 부정선거 증거물로 추정되는 이런 그 부정 투표지가 나왔다. 이걸 쭉 이제 국민들한테 알리고 계신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당장 그러면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런 유사한 부정행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이거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거나 차단하기 위한 우리들의 행동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뭘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정치권이 할 일과 예. 그다음에 입법 기능이 없는 국민들이 할 일들이 나눠져야 예.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정치권에서는 네. 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죠. 치열하게 해야 되는데 잘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그건 뭐 야당도 별로 그렇고 여당은 뭐 더더구나 할 리가 말할 것도 없고 없고. 예. 이게 법 개정 촉구는 계속 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예. 우리 시민들이 행동으로 나서야 됩니다. 네. 뭐 그것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예. 당일 투표만 하는 거죠. 당일 투표만 하는 겁니다. 아하. 그 말은 사전 투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지난 4.15 총선을 해보니까 너무나 많은 불법들이 사전 투표에서 생겼어요. 결국은 사전 투표가 많아진다는 것은 불법 대상물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사전 투표를 안 하면 자기들만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범위가 제한되는 것이죠. 아하, 그러네. 예, 그래서 사전 투표를 우리는 하지 말고 당일 투표만 하자. 그것이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아마 100%는 아니라도 한 20% 30% 정도는 효과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투표 하지 말고 당일 투표만 하자. 사전 투표를 할 때 이제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위험성이 더 높아진다. 며칠 보관하고 있는 사이에 그렇죠. 바꿔치기 할 수 있는 네.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네. 네, 그런 기회를 안 줘야 그리고 되는 거죠. 투표하는 것도 본 투표보다 훨씬 더 쉽게 되니까 그 다양한,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조작 가능성도 있고 예. 그리고 보관하는 과정에서 바꿔치기 의혹도 제기될 수 있고 이게 뭐 우편으로 지난번에 이미 그런 것들이 예,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 투표를 안 하면 원천적으로 부정선거 시비를 줄일 수 있다. 사전 투표에 대한 부정선거 시비는 예. 많이 줄일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좌파들끼리만 하면 뭐 어차피 자기네 편이까. 그렇습니다. 뭐 그거 가지고서 뭐 부정선거 해봤자 소용없는 거다. 예. 이제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투표하지 말자는 것하고는 다른 얘기잖아요. 아유, 투표하자. 투표하자지. 예. 현장 당일 투표를 하자. 당일 투표하자. 예. 투표하자. 당일 투표하자. 예. 좀 힘들죠. 아무래도 좀 뭐 이렇게 사흘간 나눠서 할 거를 당일날 나가면 힘들죠. 그렇지만 지금 나라가 망가지는 걸 어떻게 보고 있겠습니까? 네. 그 힘드셔도 사전 투표는 하지 말고 예. 당일 투표.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예. 어떤 분은 너무 그 부정선거가 심각하니까 아예 그냥 투표하지 말자. 이런 분들도 계셔요. 저는 그거는 절대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리 힘드셔도 네. 당일 투표 현장에 나가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표가 되는 것이고 이길 수 있는 모멘텀이 되기 때문에 네. 당일 투표하고 나가서 다 투표하자. 네, 그게 첫 번째 전략입니다. 알겠어요. 지금 이제 사전투표가 부정선거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이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고 있고 또 그런 물적 증거로 추정되는 그 증거들도 확보가 됐으니까 이제 이 사전투표가 부정선거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한데 그거는 시간이 걸리고 이번 대선 전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 우선 불가피하게 사전투표를 하지 말고 본투표로 집중하자. 그리고 본투표에 꼭 투표하자. 일단 첫 번째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행동강령 첫 번째를 그렇게 제시했었어요. 본투표 날 꼭 투표하자. 예. 근데 이게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 선대위가 공식적으로 이런 입장을 갖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건 어쨌든 그 정부가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그 공당이 이거는 하면 안 돼, 이거는 해, 뭐 이런 식으로 입장 표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저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가 뭐라고 하든 뭐 또는 어떤 입장 표명을 하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우리 국민들 차원에서 국민 행동으로 일치 단결해서 본투표장에 꼭 투표하러 가자. 이렇게 그냥 우리끼리 캠페인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예,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유권자 절대 다수는 예. 당원이 아니라 당이 아니라 국민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분들이 똘똘 예. 뭉치면 선거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황교안 대표가 지금 국민들한테 지금 직접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본투표 날 직접 꼭 투표하자. 예.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전자개표에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자개표가 아니라 네. 수개표로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입장이고 네. 또 합리적인 네. 그런 선거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그러면 법 개정이 필요하죠. 역시. 네. 근데 지금 법 안 바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안으로 정말 그 차차선의 대안이죠. 예. 투표 용지를 여러 번 접어서 투표하는 겁니다. 아하, 예. 여러 번 접으면
전자개표를 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다가 안 되면 다시 이제 전자개표 대신에 수개표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네. 그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먼저 투표용지를 받으면 네. 이거를 뭐 4번, 5번, 4번, 6번 이렇게 접어서 네. 접었다가 다시 펴서 거기다 이제 갖다 기표하는 겁니다. 기표한 다음에 접어서 투표하는 거죠. 먼저 접어야 돼요? 이제 그래야 이게 이제 전자개표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이거 저 기표 도장 찍기 전에 먼저 접어요? 도장 찍는 것이 흔적들이 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이 접힌 데 찍힌 거하고 빳빳한 데 접힌 게 찍힌 게 다르죠. 그러니까 접어서 흔적을 남긴 다음에 거기다 찍고 다시 이제 접어서 그렇죠. 집어넣으면 그러면 이제 전자개표로 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래요. 이거 정말 고육지책입니다만은 어떻게 우리가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됐습니까? 고육지책인데 방법이 없어요. 저 친구들이 지난번 4.15 총선에서 보면 무더기로 그냥 빳빳한 투표용지를 막 집어넣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거 고쳐야 됩니다. 지금 우리 황교안 대표가 참 이런 것까지 설명드려야 되냐고 하면서 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투표용지를 받아서 딱 편 상태에서 먼저 도장을 찍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2번, 4번 접으면 이 인주가 다른 칸에도 약간 묻을 수 있어요. 접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접으면 빽빽하게 막 이렇게 접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인주가 바깥으로 조금만 나가도 저 좌파들이 이거 무효표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한 4번이나 6번을 접고 그러면 안 묻잖아요. 찍지 않은 상태니까. 다시 핀 다음에 딱 찍고서 그 접은 상태를 그대로 하고 힘주지 마시고 그러면은 접어도 다른 칸으로 인주가 묻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를 지금 염두에 두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난 참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데. 그래요, 맞아요. 이거 꼭 어디 우리 옛날에 황교안 대표랑 고등학교 때 무슨 쉬는 시간에 농담 따먹기 하듯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게 생겼네. 농담하는 일이 현실이 돼버렸어요. 이거 참네. 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접어서 또 투표하자. 꼭꼭 접어서 투표하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도장 찍기 전에 접고 그래서 그 다음에 도장 찍은 다음에는 누르지 마시고 누르면은 이게 다른 데로 묻어서 무효표로 처리될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자, 또 있습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리 투표용지에는 투표관리관이 있습니다. 이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은 용지가 적법한 투표용지죠. 이제 그 사람 아니면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법에는 투표관리관 도장을 개인의 도장, 사인으로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가 끝나면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이건 누가 나중에 투표관리관 도장을 위조해가지고 투표용지를 위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법에는 아예 사인으로 개인의 도장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투표관리관의 경우에. 근데 지난번 4.15 총선에서는 선관위가 투표관리관들에게 일괄적으로 도장을 나눠줬어요. 그래서 어디 투표관리관 이렇게 해가지고 다 나눠주고 그걸로 투표용지에 찍어서 사용하게 한 뒤에 그걸 다 회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표관리관들은 그때 찍은 도장이 자격이 없어요. 선관위에 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막 뭉개지기도 하고. 그렇죠. 엉망인 투표. 근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투표관리관 도장을 선관위가 가지고 갔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투표용지를 위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백지에다가 투표관리관 도장 찍으면 이제 유효한 투표용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이제 선거 조작을 할 때 필요한 수만큼 새로 만들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 놓은 거죠. 지금 우리 선거법에서는 그거 못하게 하려고 개인의 투표관리관 개인의 사인을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자기들이 만들어서 다 공급해주고 가져갔어요. 그래서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우리 투표할 때 투표관리관 사인이 찍혔냐 아니면 투표관리관이 받은 선관위 도장을 찍었냐 이것을 보고 항의하는 거죠. 투표관리관 현장에 있거든요. 다시 찍어달라. 투표관리관에게 찍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찍으면 이게 나중에 조작
조작 투표용지가 새로 들어오기가 어려워질 수 있는 그렇군요. 거죠. 네. 그러면 그 선관위가 일률적으로 만들어서 나눠주는 거는 뭐 선거관리관 이렇게 써 있습니까? 이름이 써 있는 게 아니고? 어디 투표관리관. 저는 이렇게 쓴 걸로 봤습니다. 그래요. 이름이 그러니까 없어요. 그 선거관리 그 투표관리인의 개인 이름이 쓰여져 있는 도장이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 이게 이 사람 이름이 써져 있는지 아니면 무슨 저 제1투표관리소 관리인 이런 식으로 직인처럼 찍혀져 있는지를 보고 항의해서 바꿔달라. 그렇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찍어달라. 현장에 있으니까 투표관리관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만 해도 네. 나중에 바꿔치기 하는 뭐 이런 문제는 많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 국민들 힘들죠. 그걸 다 그냥 봐야 되고 이게 투표관리관 도장인지 사인인지 관인인지 직인인지 다 봐야 되고 하니까 얼마나 정말 이 정부는 국민들을 힘들게 만드는 정부입니다. 네. 예.